아저씨 눈은 멀었는데 제 얼굴은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장례식장 앞 63살 김도연은 흰 지팡이를 짚은 채 얼어붙었습니다. 어린아이의 목소리였어요. 그의 손가락이 지팡이를 움켜쥐며 떨리기 시작했죠. 지금 뭐라고 했니? 아이의 숨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발자국 소리로 한 걸음 더 다가온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아저씨가 잃어버린 건물이 아니에요. 진짜 잃어버린 건 아이의 말이 멈췄습니다. 3년 전 그 사고 이후 처음으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그날의 기억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가 정말로 잃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따뜻한 위로가 닿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도연이 흰 지팡이를 짚고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죠. 장례식장에서 만난 그 아이의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회장님, 무사히 들어오셨습니까? 비서실장 정민수의 목소리였어요. 늘 그 자리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죠. 도연은 대답 없이 지팡이로 바닥을 더듬으며 서재로 향했습니다. 3년 전 그 사고 이후 그의 세계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때 5조 원 자산을 운용하던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회장이었지만 이제는 빛 한 점 없는 어둠 속에 갇혀 있었죠. 오늘 일정은 모두 취소해.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됐어. 정민수가 물러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서재 의자에 앉아 흰 지팡이를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 그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싫었습니다. 패배의 증거 같았거든요. 아침 9시 보좌진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발소리, 숨소리, 옷깃 스치는 소리까지 모두 들렸죠. 예전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었어요. 회장님, 오늘 이사회 자료입니다. 누군가 점자로 된 서류를 건넸습니다. 도연은 손가락으로 더듬어 읽기 시작했지만 곧 밀어냈어요. 구두로 보고해. 네, 첫 번째 안건은. 목소리들이 겹쳤습니다. 숫자와 전략, 계획들이 쏟아졌죠. 하지만 도연의 머릿속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공간에 메아리처럼 울릴 뿐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늘 같은 자리, 늘 같은 메뉴였죠. 수프를 떠먹는데 온도를 가늠할 수 없어 입술을 대곤 했어요. 예전엔 이런 사소한 것조차 신경 쓸 필요가 없었는데 말이죠. 아버지.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도준이었어요. 무슨 일이야? 어머니 3죽이라서. 나가. 아버지,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도연은 수저를 내려놨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내 어머니는 그날 죽었어. 나 때문에. 그건 사고였습니다.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나가라고 했다. 도준이 한숨을 내쉬며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닫히고 다시 정적이 흘렀죠. 도연은 혼자 중얼거렸어요.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보고 싶지 않은 거야. 오후가 되자 재활치료사가 찾아왔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훈련이었죠. 흰 지팡이 사용법, 점자 읽기, 소리로 공간 파악하기. 하지만 도연은 집중할 수 없었어요. 회장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시죠. 그래. 치료사가 나간 후 도연은 창가에 섰습니다. 햇빛이 얼굴에 닿는 걸 느꼈지만 그뿐이었죠. 따뜻함만 있고 빛은 없었어요. 저녁이 되자 집안이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직원들도 퇴근하고 거대한 저택엔 그와 몇몇 경비원만 남았죠. 도연은 침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아내와 함께 걸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여보, 우리 은퇴하면 세계 여행이나 갈까요? 그녀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목소리를 다시는 들을 수 없죠. 침대에 누운 도연은 천장을 향해 눈을 떴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둠이나 감은 눈이나 다를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은 장례식장에서 만난 그 아이의 얼굴이 자꾸 그려졌습니다. 물론 실제로 본 건 아니었지만요. 제 얼굴은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아이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무슨 의미였을까요? 그리고 왜 자신은 그 순간 정말로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것처럼 느꼈을까요? 밤은 깊어갔고 도연은 잠들지 못한 채 뒤척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홀로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깨어났습니다. 어제 그 아이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회장님, 아침 준비됐습니다. 가정부의 목소리에 도연은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흰 지팡이를 잡고 식당으로 향했죠. 그런데 복도를 걷는 중에 낯선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볍고 작은 발소리였어요. 누구야? 안녕하세요, 아저씨. 어제 그 아이였습니다. 도연의 몸이 굳었죠. 너, 어떻게 여기 들어왔니? 정문 경비 아저씨가 들여보내주셨어요. 제가 어제 아저씨한테 할 말이 있다고 했거든요. 도연은 당황했습니다. 경비가 무단으로 아이를 들였다니요. 뭐하러 왔어? 아저씨를 도와주러 왔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10살짜리가 할 법한 말투가 아니었죠. 날 도와준다고? 무슨 소리야? 아저씨는 눈이 아니라 사람을 밀어내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도연은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죠. 꼬마야, 내가 뭘 안다고. 아저씨, 지금 흰 지팡이 어디 있어요? 내 손에 있잖아. 정말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도연이 손을 더듬었습니다. 지팡이가 없었어요. 분명 들고 왔다고 생각했는데요. 복도 벽에 기대놨어요. 아저씨는 저한테 대답하느라 무의식 중에 놓으셨고요. 도연이 뒤로 손을 뻗었습니다. 정말로 벽에 지팡이가 있었죠. 이건 아저씨는 사실 그 지팡이가 싫으시죠? 그래서 자꾸 놓고 다니시는 거예요. 도연은 아이의 관찰력에 놀랐습니다. 정말로 그랬거든요. 지팡이를 들 때마다 자신이 장애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아 싫었죠.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니?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아이가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이제 제 손을 놓고 따라오세요. 위험해. 괜찮아요. 제 발소리만 따라오면 돼요. 아이가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었죠. 신기하게도 아이의 발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탁, 탁, 탁. 리듬이 있었습니다. 마치 음악처럼요. 아저씨, 잘하고 계세요. 식당까지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도연은 땀이 났지만 동시에 묘한 성취감을 느꼈죠. 도연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꼬마야, 나는 의학적으로 실명한 사람이야. 시신경이 손상돼서. 그럼 왜 제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순간 도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로 아이가 서 있는 방향을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소리로 판단한 걸까요? 하지만 아이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있었는데요. 그건 숨소리나 옷 스치는 소리로. 지금 제가 숨 참고 있어요. 정말이었습니다. 아이는 숨도 쉬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도연은 아이의 위치를 알고 있었죠. 이상하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아저씨가 저를 느끼고 계신 거예요. 도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우연이야. 어제도 우연이었나요? 장례식장에서도요? 도연은 불편해졌습니다. 이 이상한 아이와 대화를 계속해야 할 이유가 없었죠. 정민수 비서실장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들 회의실에 계세요. 아침 회의 시간이거든요. 아이가 말했어요. 너 이름이 뭐니? 서윤이에요. 서윤이. 부모님은? 엄마는 일하러 가셨어요. 아버지는? 아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도연은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를 느꼈죠.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5초, 10초. 도연은 기다렸어요. 아이가 스스로 말할 때까지요. 아빠는 하늘에 계세요.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도연은 아이의 슬픔이 공기 중에 퍼지는 것 같았어요. 언제? 3년 전이요. 도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3년 전, 자신이 사고를 당한 때와 같은 시기였죠. 어떻게? 교통사고요. 회사에서 야근하고 오시다가 아이의 목소리에 떨림이 없었습니다. 이미 수없이 반복해서 말해본 듯 했어요. 도연의 가슴이 묵직해졌습니다. 어린아이가 짊어진 상처가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날 도와준다는 거니? 불쌍한 장님 아저씨를? 아저씨가 불쌍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저씨도 똑같은 것 같아서요. 뭐가 똑같다는 거야? 보고 싶지 않은 게 있는 거요. 아이가 한 걸음 더 가까이 왔습니다. 저도 아빠 돌아가시고 한동안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사람들 얼굴도 하늘도 꽃도요. 그런데 엄마가 울면서 말했어요. 서윤아, 아빠는 내가 잘 사는 걸 보고 싶으실 거야 라고요. 그때부터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도연은 10살 아이의 성숙함에 놀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상처가 아이를 일찍 어른으로 만든 건지도 모르죠. 도연은 또다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10살 아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식당에 도착한 도연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이도 맞은편에 앉는 소리가 들렸죠. 아침 먹었니? 아니요. 같이 먹자. 가정부에게 아이 목도 차려달라고 했습니다. 수프를 떠먹는 동안 아이는 조용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죠. 아저씨, 혼자 식사하는 거 익숙하시죠? 어떻게 알았어? 수저드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혼자 먹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도연은 수저를 내려놨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너도 그렇구나. 네. 엄마는 늦게 들어오시니까요. 둘 다 혼자 먹는데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함께 있어도 부담스럽지 않았죠. 아저씨, 손이 왜 떨려요? 도연은 수저를 내려놨습니다. 안 떨려. 거짓말. 어제부터 계속 떨고 있었어요. 정말이었습니다. 어제 그 아이를 만난 후부터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아저씨, 제가 한 가지 물어봐도 돼요? 뭐? 사고 날 때 정말로 아무것도 못 봤어요? 도연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던, 아니 묻지 못했던 질문이었거든요. 그건 대답 안 해도 돼요. 표정으로 알 것 같아요. 너는 내 표정이 보이니? 네. 아저씨는 지금 무서워하고 있어요. 도연은 정말로 무서웠습니다. 이 아이가 꺼내는 진실이 무서웠죠. 서윤아, 넌 왜 나한테 이러는 거니? 아이가 잠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저씨를 보면 우리 아빠가 생각나요. 내 아빠? 네. 아빠도 마지막엔 아무것도 안 보려고 했거든요. 무슨 말이야? 아빠가 병원에 실려왔을 때 의식이 있었대요. 근데 눈을 안 뜨셨대요. 엄마가 계속 불러도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아빠가 일부러 눈을 감고 계신 것 같다고. 뭔가 보고 싶지 않은 게 있는 것 같다고요. 도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 이해됐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네, 눈 감은 채로 가셨어요. 둘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겪었을 상실감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서윤아, 자주 오렴.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정말요? 그래. 심심하거든.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맑고 깨끗한 웃음이었죠. 아저씨, 제가 또 올게요. 그때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 가져올게요. 그래. 아이가 일어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발소리가 멀어져 갔죠. 도연은 그 발소리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문득 깨달았어요. 아이가 떠난 후에도 그 아이가 앉았던 자리를 정확히 보고 있다는 것을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약속대로 다시 찾아왔죠. 아저씨, 저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며 아이의 밝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도연은 서재에서 일어났어요. 흰 지팡이 없이도 정확히 문 쪽으로 걸어갔죠. 어서 와. 아저씨, 지팡이 안 짚고 걸으세요? 도연도 깜짝 놀랐습니다. 무의식 중에 지팡이를 두고 온 거였어요. 아, 이건 우연히. 아니에요. 아저씨 알고 있었어요. 제가 어디 서 있는지. 서윤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뭘 가져왔니? 엄마가 만든 김밥이요. 아저씨 혼자 사니까 이런 거 못 먹을 것 같아서요. 도연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런 소소한 배려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김밥을 먹었습니다. 도연은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죠. 참기름 냄새가 났어요. 맛있네. 그죠? 우리 엄마가 김밥은 정말 잘 만들어요. 내 엄마는 뭐 하시니? 병원에서 청소하세요.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와요. 도연은 아이의 처지가 더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힘들겠구나.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그때였습니다. 도연의 눈앞에 뭔가 번쩍이는 것 같았어요. 아주 잠깐 빛처럼 스쳐 지나갔죠. 왜 그래요, 아저씨? 아니, 잠깐. 뭔가. 도연은 눈을 비볐습니다. 하지만 다시 어둠뿐이었죠. 뭐가 보였어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착각인가 봐. 하지만 서윤은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도연은 그 미소를 느낄 수 있었죠. 아저씨, 밖에 나가볼래요? 밖에? 네. 정원이 예쁘던데요. 도연은 3년 만에 정원에 나갔습니다. 서윤이 팔을 잡아주었죠. 작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여기 벤치가 있어요. 벤치에 앉자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새 우는 소리가 들렸죠. 아저씨, 눈 감으면 뭐가 보여요? 눈을 감으나 뜨나 똑같아. 그럼 한번 감아봐요. 도연은 순순히 눈을 감았습니다. 정말 아무 차이가 없었죠. 이제 마음의 눈을 떠봐요. 마음의 눈? 네.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느끼려고 해봐요. 도연은 아이의 말대로 해봤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뭔가 달라졌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주변의 모든 것이 더 선명하게 느껴졌죠. 바람의 방향, 햇빛의 온도, 그리고 옆에 앉은 서윤의 존재감까지요. 아저씨,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도연은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말했죠. 웃고 있구나.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도연도 놀랐습니다. 정말로 서윤이 웃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설명할 수는 없지만요. 서윤아, 넌 정말 평범한 아이가 아니구나. 저는 그냥 서윤이에요.
그때 정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오후 일정 있으십니다. 취소해. 네. 하지만 오늘은 하루 종일 비워도. 정민수가 당황한 듯 머뭇거리다가 물러갔습니다. 서윤이 속삭였어요. 저 아저씨는 회장님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아? 그냥 느껴져요. 도연은 섬뜩했습니다. 자신도 가끔 느꼈던 것이었거든요. 오후가 되자 서윤은 도연의 손을 잡고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여기 사진이 엄청 많아요. 사진? 네. 가족 사진인가 봐요. 도연은 멈춰섰습니다. 아내와 찍은 사진들이었죠. 예쁜 분이에요. 그래. 예뻤지. 많이 보고 싶으시죠?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그날 밤 서윤이 돌아간 후 도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둠 속에서 뭔가 희미한 형체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뿌연 안개 같은 것이 움직이는 듯했죠. 이게 뭐지? 도연은 손을 뻗어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지만 분명 뭔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서윤이 나타난 후부터 자신에게 변화가 시작됐다는 것을요. 회장님, 큰일입니다. 아침부터 정민수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도연은 서재에서 점자책을 읽고 있었죠. 무슨 일이야? 어제 왔던 아이 말입니다. 서윤이? 네. 그 아이 신원을 조사해 봤는데요. 도연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누가 조사하라고 했어? 회장님의 안전을 위해서. 됐어. 그래서? 정민수가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아이 아버지가 3년 전에 의문사했다는 겁니다. 도연의 몸이 경직됐습니다. 의문사? 표면상으론 교통사고였지만 여러 정황이 이상합니다. 우리 회사 하청업체 직원이었는데 사고 직전 회사 비리를 고발하려 했다는 소문이 있었죠.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그 직원이 고발하려던 대상이 바로 저였습니다. 정민수가 갑자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도연은 소름이 돋았어요. 뭐라고? 농담입니다, 회장님. 하지만 그 아이가 회장님께 접근하는 건 분명 다른 의도가 있을 겁니다. 정민수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직감했죠. 뭔가 더 큰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아이의 어머니가 병원 청소부인 건 맞습니다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상한 점? 그 아이가 평소에 이상한 소리를 자주 한다고 합니다. 없는 걸 본다고 하거나 미래를 예언한다거나. 도연은 불쾌해졌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야? 혹시 회장님을 노리고 접근한 건 아닐까 싶어서요. 재산이 워낙 많으시니. 정민수? 도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죠. 네, 회장님. 그 아이를 함부로 조사하지 마. 이건 경고야. 하지만 정민수가 나간 후 도연은 불안해졌습니다. 서윤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후가 되자 서윤이 찾아왔습니다. 아저씨. 그런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기운이 없었죠. 서윤아, 무슨 일 있니? 오늘 학교에서 애들이 저보고 이상하다고 했어요. 도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그런 소리를 했어? 제가 가끔 이상한 걸 본다고 하니까요. 근데 정말로 보이는걸요. 뭐가 보이는데? 서윤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람들 마음이요. 색깔처럼 보여요. 도연은 놀랐지만 침착하게 물었죠. 내 마음은 무슨 색이니? 아저씨는 까만색이었어요. 처음엔요. 근데 지금은 회색이 섞여 있어요. 회색? 네. 희망이 생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때 현관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들렸죠. 뭐야? 회장님, 비서 한 명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회장님이 미신에 빠졌다는 기사가 났어요. 뭐? 어린아이를 무당처럼 곁에 두고 있다고. 이미 인터넷에 퍼졌습니다. 도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정민수의 짓이 분명했죠. 서윤아, 잠깐 다른 방에 있어. 아저씨, 괜찮아. 금방 해결할게. 서윤을 보호하려고 다른 방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민수를 불렀죠. 정민수, 내가 언론에 흘린 거지? 무슨 말씀을? 딴 사람은 몰라도 난 알아. 내 목소리에서 거짓말이 들려. 정민수가 당황한 듯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회장님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분명 사기꾼. 닥쳐.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화를 낸 거였죠. 넌 해고야. 당장 나가. 회장님, 실명하신 후로 판단력이 흐려지신 것 같습니다. 뭐라고? 이사회에서도 회장님의 경영 능력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신다면 협박이냐? 정민수의 음성이 차가워졌습니다.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장님은 이제 끝났어요. 그 순간 서윤이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거짓말. 아저씨는 끝나지 않았어요. 꼬마야, 여긴 내가 나설 때가 아니야. 정민수가 서윤에게 다가갔습니다. 위협적인 발소리였죠. 저리 가. 도연이 서윤 앞을 막아섰습니다. 정확히 정민수와 서윤 사이를요.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데. 정민수가 당황했습니다. 보여. 내 아기가 다 보인다고. 도연은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무언가를 보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기자들이 밖에서 계속 소란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두렵지 않았어요. 서윤이 곁에 있었으니까요. 아저씨, 제가 나가서 얘기할게요. 안 돼. 넌 어린아이야. 괜찮아요. 저는 진실만 말할 거예요. 서윤이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이제 곧 다 좋아질 거예요. 믿어주세요. 도연은 그 작은 손에서 큰 힘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누군가를 완전히 믿어보기로 했죠. 그래, 널 믿을게. 밖에서 플래시가 터지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어요.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날 밤 기자들이 물러간 후 도연은 서재에 홀로 있었습니다. 서윤도 집으로 돌아갔죠. 고요한 정적 속에서 3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022년 10월 18일. 그날도 이렇게 비가 왔었어요.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와요. 결혼기념일이잖아요. 아내 수진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선명했습니다. 그날 아침 그녀는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도연은 그때만 해도 볼 수 있었으니까요. 알았어. 일찍 갈게. 하지만 그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계약건이 있었거든요. 아니, 그건 핑계였죠. 사실은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 수진의 휴대폰에서 이상한 문자를 봤거든요. 그 문자를 본 순간 도연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25년을 함께한 아내가 자신이 전부를 바쳤던 그 사람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니요. 처음엔 부정했습니다. 아니야, 오해일 거야. 하지만 문자는 너무나 선명했죠. 도연은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수진이 곁에서 자고 있는데도 그녀가 천리 밖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이 밝게 웃으며 아침을 차렸습니다. 여보, 오늘 뭐 특별한 일 있어요? 아니. 왜? 그냥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 도연은 묻고 싶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야?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진실을 듣는 게 두려웠거든요. 3일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수진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죠. 휴대폰을 볼 때의 표정, 외출할 때의 옷차림, 돌아올 때의 미소, 모든 게 의심스러웠습니다. 오늘도 못 만나네요. 남편이 의심하는 것 같아요. 발신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도연은 그때부터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직접 묻지는 못했어요. 아니, 묻기가 두려웠다는 게 맞겠죠. 그날 저녁 결국 수진이 먼저 레스토랑으로 출발했습니다. 저 먼저 가 있을게요. 운전 조심하세요. 30분 후 도연도 차를 몰고 나섰죠.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어요. 그때였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멈춰 섰을 때 옆 차선에 수진의 차가 보였어요. 그런데 조수석에 누군가 타고 있었습니다. 남자였어요. 빗물에 젖은 창문 너머로 그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어깨가 넓고 젊어 보였어요. 수진이 고개를 돌려 그 남자와 이야기하고 있었죠. 웃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오랜만에 보는 그런 환한 웃음이었어요. 나와 있을 때는 저렇게 웃지 않는데 질투심이 불타올랐습니다. 이성이 마비됐어요. 핸들을 잡은 손에 땀이 배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죠.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수진의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도연은 엑셀을 밟았습니다.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갔죠. 비는 점점 거세졌고 시야는 흐려졌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어디로 가는 거야? 그 남자랑 어디로?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죠. 신호가 바뀌자 수진의 차를 따라갔습니다. 누구야? 누구랑 같이 있는 거야? 빗속에서 앞차를 쫓는 건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멈출 수 없었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으니까요. 커브길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수진의 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였어요. 도연도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기익 미끄러지는 소리와 함께 차가 통제를 벗어났습니다. 그 순간 도연은 봤어요. 수진이 백미러로 자신을 보고 있다는 걸요. 놀란 눈이었죠. 그 다음은 충돌이었습니다. 도연의 차가 수진의 차 옆면을 들이받았어요. 그리고 두 차 모두 가드레일을 넘어 으악! 비명과 함께 모든 게 암전됐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병원이었어요. 그리고 의사가 말했죠. 시신경이 완전히 손상됐습니다. 영구 실명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부인은 못 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연은 그때 알았어요. 조수석에 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김 비서님도 함께 돌아가셨습니다. 김 비서, 수진의 사촌 동생이었죠. 28살의 청년. 수진이 친동생처럼 아끼던 사촌이었습니다. 도연도 잘 알던 아이였어요. 어릴 때부터 봐왔고 회사에 취직시켜준 것도 도연이었죠. 그날 그들은 도연을 위한 깜짝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25주년 기념 파티를요. 김 비서가 모든 준비를 도왔고 수지는 몰래 도연이 가장 좋아하는 와인을 구하러 다녔던 거였어요. 휴대폰 문자의 발신자는 파티 기획자였습니다. 남편은 도연이 아니라 그 기획자의 남편 이야기였죠. 수진이 저장하지 않은 번호였을 뿐이었어요. 나중에 수진의 휴대폰을 확인하니 그 문자는 꽃집 사장님이 보낸 거였습니다. 주문한 꽃다발이 남편 몰래 준비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도연은 자신의 의심과 질투가 모든 걸 망쳤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죽였어. 그 후로 도연은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병실에서 깨어난 첫날, 도연은 수진의 유품을 받았습니다.
피 묻은 핸드백 안에는 작은 상자가 있었어요. 반지였습니다. 새로 맞춘 결혼 반지였죠. 안쪽에 각인이 있었어요. 25년 전 그날처럼 오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마이너스 수진. 도연은 그 반지를 품에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수진은 돌아오지 않았고 자신은 영원히 그녀의 마지막 미소를 볼 수 없게 됐으니까요. 실명은 어쩌면 자신에게 내려진 정당한 벌이라고 생각했죠. 더 이상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아. 그렇게 3년을 살았습니다. 어둠 속에 스스로를 가둔 채로요.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발소리가 없었어요. 누구지? 저예요, 아저씨. 서윤이었습니다. 집에 간 줄 알았는데 아직 안 갔니? 아저씨가 혼자 있으면 슬플 것 같아서요. 서윤이 다가와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울고 있었죠? 도연은 놀랐습니다. 정말로 눈물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언제 흘렸는지도 모르게요. 어떻게? 아저씨의 마음이 보여요. 까만색에서 파란색으로 변했어요. 슬픔의 색이에요. 서윤이 도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저씨, 그건 아저씨 잘못이 아니에요. 넌 모르는 일이야. 알아요. 다 알아요. 아저씨가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후회했는지. 도연은 흐느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울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아. 서윤은 아무 말 없이 도연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이었지만 그 온기가 도연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있었죠. 그날 밤 도연은 처음으로 조금이나마 자신을 용서해 보려고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서윤이라는 작은 빛이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이사회 소집 통보를 받았습니다. 긴급 이사회가 열립니다, 회장님. 새로운 비서가 조심스럽게 전했죠. 안건이 뭐야? 회장직 적격성 심사라고. 도연은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정민수가 이사들을 포섭했겠죠. 회의실로 들어서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의장석에 앉았어요. 시작하죠. 이사 한 명이 말을 꺼냈습니다. 김도연 회장님, 최근 회사 경영에 지장을 주는 행동들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시죠. 미신적인 아이를 곁에 두고 중요한 결정을 미루고 계시다고요. 그리고 실명 이후 정상적인 판단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도 있습니다. 도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최근 주가가 15% 하락했습니다. 그건 시장 전체의 하락세 때문이죠.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죠. 또 다른 이사가 끼어들었어요. 장애인이 이런 거대 기업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도연의 손이 떨렸죠. 하지만 분노 때문이 아니라 모멸감 때문이었어요. 장애인이라 사실을 말한 겁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께 긴급히 전할 게 있어서. 새 비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뭔가 서윤이라는 아이가 응급실에 실려갔답니다. 도연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왜? 교통사고라고.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도연은 더 듣지 않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이사들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서윤의 엄마가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서윤이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어요. 팔이 부러지고 머리를 좀 다쳤는데 도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회장님이 누구신지 이제 알았어요. 서윤이가 매일 가는 그 아저씨가. 서윤 엄마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함이 묻어났죠. 우리 서윤이가 회장님 때문에 많이 밝아졌어요.
아빠 잃고 나서 처음으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저씨? 서윤의 목소리였어요. 약하지만 분명했죠. 서윤아, 괜찮니? 도연이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을 더듬어 서윤의 손을 찾았죠. 아저씨, 제가 못 갈 것 같아요. 한동안. 괜찮아. 푹 쉬어야지. 그런데 아저씨, 이상한 걸 봤어요. 뭘? 차가 오기 전에 누군가 절 밀었어요. 도연의 몸이 굳었습니다. 밀었다고? 네. 분명히 느꼈어요. 그 사람, 검은색이었어요. 마음이 새까만 색. 도연은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서윤아, 그 사람 얼굴은 못 봤어요. 하지만 아저씨 회사 사람 같았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감히 아이에게. 아저씨, 저 때문에 아저씨가 위험해지는 건 아니겠죠? 서윤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아니야. 절대 그런 일 없어. 하지만 도연은 알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전쟁이 시작됐다는 것을요. 병원을 나온 도연은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이사회는 이미 끝나 있었죠. 회장님,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새 비서가 말했어요. 일단 한 달의 시간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 안에 경영 능력을 증명하지 못하면. 알았어. 도연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지하게 싸울 준비를 시작했죠. 서윤이를 지켜야 해. 그리고 진실을 밝혀야 해. 어둠 속에서도 길은 있을 거라고 도연은 믿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아직 병원에 있었고 도연은 매일 병문안을 갔죠. 아저씨, 오늘은 뭔가 달라 보여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뭐가? 마음색이요. 회색에서 붉은색이 섞이고 있어요. 붉은색? 네. 결심의 색이에요.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로 무언가를 결심한 참이었거든요. 서윤아, 혹시 그날 정말로 아무것도 기억 안 나니? 하나 있어요. 뭔데? 향수 냄새요. 특이한 향수 냄새가 났어요. 도연은 그 단서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도연은 믿을 만한 직원 한 명을 불렀습니다. 보안팀장 박철수였죠. 박 팀장, 부탁이 하나 있어. 말씀하십시오, 회장님. 3년 전 내 교통사고, CCTV 영상이 있을까? 박철수가 놀란 듯 잠시 침묵했습니다. 왜 갑자기? 확인해야 할 게 있어.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이틀 후 박철수가 다시 찾아왔어요. 회장님,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뭔데? 사고 현장 CCTV가 사고 직후 고장났다고 기록돼 있는데 실제론 누군가 의도적으로 삭제한 흔적이 있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계속 말해.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정민수 전 실장이 사고 당일 현장 근처에 있었다는 겁니다. 뭐?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했는데 사고 30분 전에 근처 주유소에서 결제한 기록이 있어요.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죠. 그날 저녁 도연은 혼자 사고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3년 만이었어요. 여기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도연은 가드레일을 손으로 더듬었죠. 그때 누군가 다가왔어요. 회장님?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이 근처에 사는 사람입니다. 혹시 3년 전 사고 때 그분 아니신가요? 도연은 놀랐습니다. 절 아시나요? 그날 제가 목격했거든요. 신고도 제가 했고요. 그때 뭘 보셨습니까? 남자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이상한 게 있었어요. 회장님, 차가 미끄러지기 직전 다른 차가 하나 더 있었어요. 다른 차?
네. 검은색 세단이었는데 회장님 차를 일부러 밀어낸 것 같았어요. 도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차 번호는 못 봤습니다. 너무 빨리 일어난 일이라. 하지만 그 차는 사고 직후 바로 사라졌어요. 증인이 있었던 겁니다. 3년 동안 몰랐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연락처를 주시겠습니까? 정식으로 증언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네, 물론이죠. 남자가 떠난 후 도연은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정민수, 설마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장님, 서윤이가 깨어났대요. 보고 싶다고. 병원으로 향하면서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파헤칠 때라고요. 병실에 들어서자 서윤이 반겼습니다. 아저씨, 제가 뭘 기억해냈어요. 뭘? 그 향수요. 어디서 맡아봤는지 기억났어요. 정민수 아저씨한테서 나던 냄새예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도연은 서윤의 손을 꼭 잡았어요. 서윤아, 이제 곧 모든 게 밝혀질 거야. 박 팀장, 증거를 찾았어? 도연은 비밀리에 마련한 사무실에서 박철수를 만났습니다. 네, 회장님.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박철수가 서류 넘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민수가 회장님 부인과 비밀리에 만났던 기록이 있습니다. 뭐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불륜이 아니라 정민수가 부인을 협박했던 것 같습니다. 도연의 숨이 막혔습니다. 협박? 부인의 일기를 찾았는데요. 정민수가 회사 비자금을 빼돌린 걸 부인이 알게 됐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진실이었어요. 수진이 그런 비밀을 안고 있었다니요. 그래서 부인이 회장님께 말하려 했지만 정민수가 회장님을 해치겠다고 협박했답니다. 도연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을 짚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어요. 그럼 수진이는 날 지키려고. 네. 부인의 일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이 위험에 처할 수는 없다. 차라리 내가 감당하겠다고요. 도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니, 이미 보이지 않는 눈앞이 더 캄캄해지는 것 같았어요. 잠깐, 그럼 그날 수진이가 김비서를 만난 건 김비서도 정민수의 비리를 눈치챘던 것 같습니다. 부인과 함께 증거를 모으려 했던 거죠.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그 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았을지도. 아니야. 이건 거짓말이야. 도연은 스스로를 부정했습니다. 3년 동안 자신을 지탱해온 죄책감이 무너지면 그는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요? 도연의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아니, 실명한 눈이지만 정말로 무언가 번쩍이는 것 같았어요. 그날 사고도, 네, 정민수가 의도적으로 낸 것 같습니다. 부인을 제거하려고요. 도연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3년 동안 자신을 죽였던 죄책감이 무너져 내렸죠. 증거는 충분해? CCTV는 삭제됐지만 정민수 차의 블랙박스를 복구했습니다. 완벽한 증거예요.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회장님이 여기 계셨군요. 정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걸까요? 정민수,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장님 생활은 어떠신지? 조롱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내가 다 계획한 일이었구나. 무슨 말씀이신지. 수진이를 죽인 것도, 날 실명시킨 것도. 정민수가 비웃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없을 텐데요. 블랙박스를 복구했어. 순간 정민수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거짓말. 그리고 서윤이를 다치게 한 것도 너지? 그 꼬맹이. 쓸데없이 참견을 하니까요. 정민수가 실토한 겁니다. 처음엔 그냥 돈이 목적이었어요.
하지만 부인이 눈치챘죠. 그 똑똑한 여자가. 정민수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고를 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가족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하지만 부인은 끝까지 캐고 다녔죠. 정의로운 척하면서. 닥쳐. 왜요? 진실이 불편하십니까? 회장님이 부인을 의심하지 않았다면, 그날 따라가지 않았다면 부인은 살았을 거예요. 도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정민수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거든요. 박철수가 녹음하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요.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도연이 물었습니다. 왜긴요? 회장님은 모든 걸 가졌잖아요. 돈, 명예, 사랑하는 가족까지. 정민수의 목소리에 증오가 묻어났어요. 저 같은 사람은 평생 밑바닥에서 기어야 했어요. 그런데 회장님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걸 가진 채로. 그래서 뺏으려 한 거냐? 그럼요. 회장님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었어요. 완벽한 인생이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지는지. 도연은 분노보다 연민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비뚤어진 마음인지요. 하지만 실패했어요. 정민수가 당황했습니다. 뭐가 실패했다는 겁니까? 회장님은 이미 끝났어요. 장님의 아내도 잃고. 아니야. 난 끝나지 않았어. 도연이 일어섰습니다. 오히려 이제 시작이야. 진실을 알았으니까. 그때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박철수가 미리 불러놓은 거였죠. 정민수 씨 살인교사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안 돼. 이건 함정이야. 정민수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끌려가면서도 정민수는 외쳤어요. 회장님도 끝이에요. 장님 주제에 뭘 할 수 있겠어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언가 달라진 자신을 느꼈죠. 정민수가 끌려간 후 박철수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응. 처음으로. 정말 괜찮아.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저씨, 저 이제 퇴원해요. 서윤의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정말 축하해. 그런데 아저씨, 뭔가 좋은 일 있었죠? 어떻게 알았어? 목소리가 달라요. 노란색이 섞여 있어요. 희망의 색이에요.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좋은 일이 있었어. 이제 진실을 알게 됐거든. 병원으로 가는 길, 도연은 처음으로 흰 지팡이가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서윤을 만나자 도연은 말했어요. 서윤아, 이제 안전해. 나쁜 사람은 잡혔어. 알아요. 아저씨 마음이 이제 완전히 밝아졌어요. 정말? 네. 그런데 아저씨. 서윤이 도연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눈을 뜰 수 있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아저씨가 보지 못했던 건 눈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이었어요. 이제 마음이 열렸으니까. 그 순간 도연의 눈앞에 뭔가 번쩍였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빛이었어요. 이게 보이죠? 빛이? 도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로 무언가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의사들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알았어요. 자신을 가로막았던 건 실명이 아니라 죄책감이었다는 것을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완전히 보지는 못했지만 빛과 형체는 구분할 수 있게 됐죠. 회장님, 오늘 재활 치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어요. 치료사가 나간 후 도연은 창가에 섰습니다. 희미하게나마 바깥 풍경이 느껴졌어요. 아저씨, 서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매일 놀러 오는 게 일상이 됐죠. 서윤아, 학교는? 오늘 토요일이에요. 도연이 웃었습니다. 요일 감각도 잃어버렸었나 봐요. 아저씨, 오늘 엄마랑 같이 왔어요. 서윤 엄마가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늘 서윤이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더 감사하죠. 서윤이 덕분에 많이 변했어요. 그때 서윤이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수진 아줌마 묘지에 가봤어요? 도연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가보세요. 아직 못한 말이 있잖아요. 도연은 그날 오후 3년 만에 아내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서자 바람이 불었어요. 향긋한 꽃향기가 났죠. 수진아, 말을 시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널 의심했어. 믿지 못했어. 그것 때문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 내가 날 얼마나 사랑했는지, 끝까지 날 지키려 했다는 것도. 그때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수진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 그리고 이제 놓아줄게. 나도 너도 자유로워지자. 도연은 일어섰습니다. 가슴이 한결 가벼워진 걸 느꼈죠. 묘지에서 돌아오는 길, 도연은 아들 도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도준아 만나자. 카페에서 만난 도준은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잘 지냈니? 네. 아버지는요? 나도 잘 지냈어. 이제야 말이지만. 도연은 천천히 모든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정민수의 음모, 그리고 자신의 오해까지요. 그런 일이. 도준이 충격받은 게 느껴졌습니다. 도준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왜요? 널 밀어냈어. 내 엄마를 잃은 슬픔을 혼자만 감당하려 했어. 도준이 울먹였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미웠어요. 왜 저를 밀어내는지 몰랐어요. 이제 다시 시작하자. 도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준이 그 손을 잡았죠. 네, 아버지. 그날 밤 도연은 서재에서 서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저씨, 이제 마음이 완전히 맑아졌어요. 정말? 네. 투명한 색이에요. 가장 순수한 색이죠. 도연이 서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는 서윤의 윤곽이 어렴풋이 보였어요. 서윤아, 고마워. 왜요? 날 구해줘서. 제가 한 건 없어요. 아저씨가 스스로 한 거예요.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없었다면 못했을 거야. 서윤이 도연의 손을 잡았어요. 아저씨, 이제 진짜로 보일 거예요.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법을 배웠으니까. 그 말이 맞았습니다. 도연은 이제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회장님,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회장님의 복귀를 승인했습니다. 박철수가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그래. 네. 정민수 사건이 밝혀지면서 회장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예전처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으니까요. 박 팀장,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말씀하십시오. 서윤이네 가족을 돕고 싶어?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찾아줘. 후견인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철수가 망설이다 말했어요. 사실 서윤이 아버지 사망 사건도 조사해 봤는데요. 그래. 정민수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도연이 놀랐습니다. 뭐라고? 서윤이 아버지는 우리 회사 하청업체 직원이었는데 정민수의 비리를 목격했다가 사고로 위장해서 죽인 거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운명이었을까요? 서윤과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도연은 서윤 엄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서윤이를 제 법적 보호 아래 두고 싶습니다. 도연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요는 아닙니다.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아니에요. 서윤 엄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실 저도 알았어요. 서윤이 아빠 죽음이 단순 사고가 아니었다는 걸.
하지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어떻게? 남편이 죽기 전날 전화했었어요. 큰일을 앞두고 있다고.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서윤이를 꼭 지켜달라고요. 도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서 서윤이가 회장님을 만났을 때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보내준 인연이라고요. 물론 어머니가 키우시되 모든 지원을 하고 싶어요. 서윤 엄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어떻게 그런 은혜를... 은혜가 아닙니다. 서윤이가 절 살렸어요. 며칠 후 도연은 큰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회사 지분 30%를 장애인 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죠. 그리고 서윤이라는 아이를 위한 특별 장학재단을 만들 겁니다. 왜 그 아이입니까? 한 기자가 물었어요. 그 아이가 저에게 가르쳐 줬거든요. 도연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아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서윤이는 상처를 가진 사람을 알아보는 아이였다는 걸요. 기자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그 아이도 아버지를 잃었고 저도 아내를 잃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통해 연결됐고 그 상처를 통해 치유받았습니다. 진짜 장애는 눈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요. 발표가 끝난 후 도연은 서윤을 만났습니다. 아저씨, 저 이제 아저씨 가족이에요? 그래. 이제 우리는 가족이야. 서윤이 도연을 꼭 안았어요. 아저씨, 저 비밀 하나 알려줄까요? 뭔데? 사실 저도 아빠 잃고 나서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사람들 마음 같은 게요. 도연이 놀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아저씨를 만나고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저씨도 저처럼 아픈 사람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도연은 서윤을 더 꼭 안았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구한 거구나. 도연은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흐릿하지만 아이의 미소가 보였어요. 너를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나니? 네. 장례식장이었죠. 그때 내가 한 말, 아저씨가 잃어버린 건 눈이 아니에요라고 했지. 기억하세요? 그때는 몰랐어. 하지만 이제 알아. 내가 정말 잃어버렸던 건 믿음이었다는 걸. 사람에 대한, 사랑에 대한 믿음. 서윤이 도연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이제 찾으셨잖아요. 그래, 내 덕분에. 그날 저녁 도연의 집에는 오랜만에 온기가 돌았습니다. 도준도 왔고 서윤 가족도 함께했죠. 건배.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도연은 그 소리 속에서 행복을 느꼈어요. 식사를 하며 도연은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게 꼭 피로 이어진 것만은 아니라고.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가 때로는 더 끈끈할 수 있다고요. 서윤이 속삭였어요. 아저씨, 이제 온 집이 노란색이에요. 행복의 색이에요. 도연도 느꼈습니다. 비록 완전히 보이지는 않지만 그 따뜻한 색을요. 1년이 흘렀습니다. 병원 검사실에서 의사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의학적으로 설명이 어렵습니다만 시신경이 일부 재생된 것 같습니다. 그럼 시력이 30% 정도 회복됐습니다. 더 나아질 가능성도 있고요. 도연은 이제 사물의 형체를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였죠. 병원을 나와 공원으로 갔습니다. 서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저씨, 검사 결과 어땠어요? 좋아졌대. 진짜요? 야호! 서윤이 펄쩍 뛰었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흐릿하지만 볼 수 있었죠. 서윤아, 내 얼굴이 조금 보여. 정말요? 제가 어때요? 예쁘구나. 정말 예쁜 아이야. 서윤이 부끄러워했어요. 벤치에 앉아 도연은 서윤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중학생이 되는데 꿈이 뭐니?
의사요. 의사? 네. 아저씨처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싶어요. 도연은 감동했습니다. 좋은 의사가 될 거야. 아저씨는요? 이제 뭐 하실 거예요?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뿌연 하늘이지만 빛이 보였어요. 나도 누군가를 돕고 싶어. 나처럼 어둠에 갇힌 사람들을. 멋져요. 그때 도준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서윤아. 오빠. 서윤이 도준을 반겼어요. 이제 정말 남매처럼 지내고 있었죠. 아버지, 재단 첫 장학생이 선발됐대요. 그래. 시각장애를 가진 12살 아이래요. 피아니스트가 꿈이라고.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좋구나. 그 아이도 기적을 만들 수 있을 거야.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윤이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어요. 도연이 새로 사준 선물이었죠. 이 곡은 뭐니? 제가 작곡한 거예요. 제목은 마음의 눈이에요. 아름다운 멜로디가 흘렀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고 들었어요. 음악 속에서 지난 시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절망 속에서 만난 한 아이. 그 아이가 보여준 기적. 그리고 다시 찾은 삶의 의미. 아저씨. 서윤이 피아노를 멈추고 말했어요. 저 이제 아저씨 마음색을 말 안 해도 되겠어요. 왜? 아저씨가 이제 스스로 보시니까요. 정말이었습니다. 도연은 이제 자신의 마음을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볼 수 있게 됐으니까요. 창밖을 보니 별이 떴습니다. 흐릿하지만 분명히 반짝이고 있었죠. 도연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제 괜찮아. 정말로 괜찮아졌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죠. 서윤이 다시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율을 들으며 도연은 생각했어요. 때로는 완전히 보이지 않아도 마음의 눈으로는 더 많은 걸 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기적은 눈이 보이는 게 아니라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되찾는 것이라는 걸요. 삶은 계속됩니다. 이제는 빛이 있는 삶으로.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달봄 사연이었습니다.